그 237쪽에 보면 단원의 이름이 수학적 귀납법인데 거기 안에 보면 내용이 두 개 들어 있거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돼 있죠.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조금 어렵고요. 중요합니다. 훨씬 더. 근데 그 둘이 좀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녀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거부터 일단 얘기를 하자면 어제보단 좀 낫죠. 나의 목소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수열을 정의하겠다는 거야. 이 수열이 어떤 녀석인지 알려줄게 그런 소리인데 그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열 단어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게 이거였죠.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그죠? 등차네 이런 생각이 들죠? 뭐 하고 싶어져? 뭐 하고 싶어져야 돼? 그 전에 일반항을 구해야지. 이걸 보면 일반항이 구해지고 싶어져야 돼요. 일반항 뭐야? AN은 등차 일반항 그다음에 KAN인데 왜 K야? EN-1 1 더하기 n-1에 2 이렇게 생겼잖아. 조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들었다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이놈아. 그리고 정리를 하면 en-1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죠. 같은 수열이잖아.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이 수열이 어떤 녀석이야 를 알려줄 때 첫 번째 건 그냥 실제로 항을 나열을 한 거지. 두 번째 건 일반항이라는 형태로 알려주는 거라고. 그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건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A1은 1인데 AN 더하기 1은 AN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든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A1이 1이야. 그럼 요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A1에다 2를 더해서 A2를 만들겠다는 거고 또 A2에다가 2를 더하면 A3가 나오겠죠? 그 A3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A3에 2 더해서 A4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도 실제로 노가다를 좀 해야지. 사실은 귀납적이라는 건 노가다 한다는 또 소리거든요. 하나씩 계속 집어넣어 가다 보면 A1 넣어서 A2 찾고 A2 넣어서 A3 찾고 A3 넣어서 A4를 찾아. 일일이 내가 계산을 해서 어떤 녀석인지를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결국 똑같은 수열이에요. 이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식 이거 이제 책에서 쓰는 표현으로는 AN이랑 AN 더하기 1이야. 바로 옆에 있는 칸이잖아요. 다음 항. 그래서 이걸 인접해 있는 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그걸 점화식이라고 해요.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그걸 점화식. 그래서 첫 번째 항이랑 점화식을 가지고 수열을 정의하는 거 이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화식이라는 말이랑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말이랑 약간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는 처음에 몇 개의 항이랑 점화식으로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어. 그거 자체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와서 이 점화식이라는 건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 점화식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는 노가다 하라고 나오는 거야. 그냥 A1 넣어서 A2 찾고 A2 넣어서 A3 찾고 A3 넣어서 A4 찾으라고 나온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넣어서 계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원래는 막 일일이 넣어서 계산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이 둘 중에 이거랑 약간 비슷한 녀석이에요. A1 넣어서 A2 찾고 A2 넣어서 A3 찾고 A3 넣어서 A4를 찾으면 결국 이걸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린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면 뭘 하고 싶어져야 되냐면 일반항이라는 게 찾고 싶어져야 돼. 얘가 편하잖아. 결국 우리가 하는 건 10번째 거 누구인데 이거 산수를 9번 해야 10번째 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귀찮다고. 내가 얘를 들고 있으니까 고작 이렇게 생긴 거지. 실제로는 복잡한 녀석들이 많이 있겠죠. 그거를 10번, 20번 계산하는 게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20번째 항을 찾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일반항을 찾는 것이 편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이 점화식으로 나타나는 녀석 중에서도 특별한 녀석 몇 가지는 굳이 항을 나열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야. 바로. 원래 이것의 본질은 노가다를 하는 건데 딱 봐서 뭔지 알 수 있는 녀석이면 굳이 노가다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일반항 찾자. 어차피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니까. 이거 찾는 게 편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면 처음 봤지만 보자마자 이게 등차 수열임을 알아야 돼요. 눈치를 챌 수 있어. 왜냐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면 2가 나오는 거잖아. 이건 등차 수열의 정의 같은 거라고요. 아주 중요한 특징식이잖아. AN이랑 AN 더하기 1 두 개를 뺐더니 2란 이야기잖아. N에다 뭘 집어넣든 요 사이에 2가 들어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거 노가다 안 해봐도 등차 수열이네 라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 공차가 2인 등차구나. 아 그러면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A는 이거야. 이렇게 바로 가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거 책에는 4가지 나오거든요. 옛날에 교과서엔 8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풍산자에는 4개밖에 없고요. 여러분 바이블 같은 걸로 공부하시면 기본서 바이블로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바이블에는 7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빡센 거 3개가 더 있어요. 바이블에는. 다행히 풍산자에는 4개밖에 없으니까. 그 4개는 아주 필수. 구구단 같은 거야. 모르면 그냥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거지. 그 4개는 꼭 알아야 되는 거 4개가 풍산자에 있으니까 오늘 그 정도는 외우고 가셔야 돼요. 아무튼 그 4가지를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거부터 하고 가자면 이름 달려있는 수열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건데 등차 수열 정의가 뭐였다? 이름 자체는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었어. 그죠? 책에서는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다 그랬는데 이 말 자체는 차이가 같은 수열이잖아.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거랑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같아. 요것의 차이나 같아. 이게 등차란 이야기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말을 그냥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얘네 뭘 집어넣든 얘네 둘의 차이랑 얘네 둘의 차이가 같은 거니까 차이가 다 똑같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 차이를 뭐라고 불러요? 공차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 말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빼면 숫자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공통된 차이, 공차. 그 숫자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 식을 약간 바꿔서 AN 더하기 1을 우변으로 보내고 AN을 좌변으로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2로 딱 나누면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2랑 AN을 더해서 반 나눈 거랑 같죠. 떠올라야 하는 글자가 4개 있어.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더해서 반 띄겠잖아. 등차 중항. 등차 중항. 등차 수열 3개 가운데 있는 항.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을 나타내는 식이라고요. 수열 AN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라고. 오케이? 물론 이 여러 가지 특징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누구겠어요? 이 녀석입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면 2가 나와요. 니까 아, 요 2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야. 그죠?
얘가 제일 중요한 녀석이고요. 등비 수열의 정의는 뭐였다?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 그지? 근데 이 말 자체는 뭐였다고요? 비율이 동등한 수열. 그것도 식으로 나타내는 이거겠지. an 더하기 2 나누기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1 나누기 an과 같더라. 그 비율을 우리 뭐라고 불렀다? 공비라고 불렀다. 물론 얘도 일정한 녀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가 나오겠죠. 가운데 있는 녀석 얘처럼 식을 살짝 바꾸면 누가 돼? an 더하기 1의 제곱은 an 더하기 2랑 an을 곱한 녀석이 되겠죠. 등비 중앙이다 그 얘기고,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요 녀석이에요. 나누면 숫자가 되더라. 아, 그건 등비 수열이라는 소리구나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a1이 3인데 an 더하기 1이 2an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걸 보고 a1에다 2배에서 a2를 찾고 a2의 2배에서 a3를 찾고 a3 2배에서 a4를 찾아가지고 10번째 항을 찾는 게 아니고,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한다고? 아,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공비가 얼마? 2. 이거 나누기 하면 2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얘는 항을 나열할 게 아니라 일반 항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니까 이렇게 생겼네. 여기다 10을 넣어서 A10을 찾으면 된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해되죠? 4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2개 한 거야. 신나죠? 2개는 우리가 아는 거였다 그 얘기야. 이제 잘 모르는 거 2개를 볼 텐데 그 2개는 좀 비교를 해야 돼서 지우고 할게요. 세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서 숫자가 나오면 등차 수열이었는데 숫자가 아니라 어떤 식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야. n에 관한 식이 나왔다는 건 a1, a2 사이의 숫자랑 a2, a3 사이의 숫자가 다르다는 거야. 이게 다 똑같으면 등차인데 이 숫자들이 다르다는 거야. 물론 그냥 랜덤한 숫자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차이에 들어있는 숫자도 뭔가 규칙이 있긴 있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름이 있어요. 이거 옛날에는 되게 중요한 꼭지였어. 되게 중요한 주제였어. 수열의 기납적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힘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잘 이렇게 강조를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어쨌든 빼서 식이 나오는 거, 요 녀석도 n에 관한 식 규칙이 있다 그런 이야기야. 아무튼 이거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어제 우리 했던 건데 수열의 합에서 수열의 합 4가지. 첫 번째 뭐였냐면 등차, 두 번째 등비, 세 번째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네 번째 연쇄소거였거든요. 그 연쇄소거는 뭐였냐면 K랑 K 플러스 1 차이 나는 게 마이너스 연결돼 있어. 그럼 1부터 막 넣으면 지워져요 그랬잖아. 그지? 그 모양이에요. 둘이 빼서 식이 나오는데 뭐 식이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n 더하기 2라고 n이 마이너스 연결돼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1부터 순서대로 막 넣어서 더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1부터 넣어보면 A2-A1 얘는 F1 이렇게 생겼겠죠. A3 빼기 A2는 F2가 되겠죠. A4 빼기 A3은 F3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n까지 넣어버리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AN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n-1까지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겠죠. 저 식에 n 자리에 n-1까지만 넣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 더해. 그러면 우리 어제 했던 거랑 비슷하죠. A2 마이너스 A2 소거가 되겠죠. 소거돼요. 다 소거가 돼서 누가 남는다? AN 빼기 A1이 남는다. 우변은 뭐 방법 없지. 다 더하는 거지. F1
F2, F3, Fn-1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는 우리 어제 했던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AN이라는 건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를 외우는 겁니다. 빼서 식이 나왔대. AN 어떻게 찾아?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야. 책에 있는 거 예제를 하나 풀어보면 A1이 5고요.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2N을 더해서 만든 거래. (1, 2, 3, 4) 넣어서 A2, A3 찾으시면 안 되고요. 둘이 빼서 식이 나온 거잖아. 그지? 이걸 외우고 있었으면 한 줄 만에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얘를 외우면 어떻게 생겼냐면 AN이라는 이걸 보자마자 일반항 찾으세요.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 N-1까지 2K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시그마만 풀면 답이 해결이 되겠죠. 이 시그마는 여기 뒤에 식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거든. 얘처럼 뭐 1차 식이 나올 수도 있고 2차 식이 나올 수도 있고 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연쇄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뒤에 오는 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AN의 일반항이다라는 거야. 빨리 풀어 제껴보면 5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n-1 n 이렇게 생긴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5 이게 AN의 일반항이 된다 그런 소리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썼던 것처럼 A2, A3, A4, A5 이거 나열해가지고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줄만에 일반항 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게 아직 외워지지 않았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걸 매번 해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n제곱 빼기 n 더하기 5를 기억하세요. 처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면 1 집어넣으면 A2-A1은 2 곱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2n이니까 2 집어넣으면 A3 빼기 A2는 2 곱하기 2 A4 빼기 A3은 2 곱하기 3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N-1까지만 집어넣어 볼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요 자리에 N-1을 쓴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싹 더한다고요. 그러면 요 싹 지워져서 AN 마이너스 A1 얘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N-1까지 더하는 거니까 1에서부터 N-1까지 2 곱하기 K가 되더라 그 얘기고요. 요 A1만 우변으로 넘기면 제가 아까 썼던 그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매번 이 과정을 할 게 아니라 몇 번 하다 보면 느껴질 텐데 이렇게 생긴 녀석을 외우시면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았으면 좋겠어서 하나만 더, 한 번만 더 이거 이야기를 하자면 이 A라는 수열을 내가 막 나열을 했다고 봐요. A1, A2, A3, A4, AN-1, AN 이런 식으로 A 수열을 막 나열했다고 보면 요 식에 따르자면 A2에서 A1을 뺀 게 F1이잖아. 넘어가 봐서 보면 AN 더하기 1이 AN의 FN을 더해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A1에다가 F1을 더하면 A2가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A2에다가 F2를 더하면 A3, A3에 F3를 더하면 A4가 되는데 다시 A3 입장에서 보면 얘한테다 얘를 더하는 건데
얘는 또 누구냐면 얘한테다가 얘를 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한테다가 얘를 더하고 얘까지 더하면 얘가 만들어져요. 그죠? 얘한테다가 얘를 더해 A2, A3, 얘까지 더하면 A4가 되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즉 A1에 F1, F2, F3을 더하면 A4가 돼요. 얘네 둘 사이에 누가 껴있을 거냐면 AN-1이랑 AN 사이엔 FN-1 얘가 껴있겠죠? 그러니까 어쩐다고? A1에서 F1, F2, F3 해서 FN-1까지 더하면 AN이 된다고요. 그게 이거잖아요. 그죠? A1에다가 F1, F2, F3, FN-1까지 더하면 AN이 되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그림도 이미지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빼서 식이 나온다는 건 연쇄소고 좀 떠올리시고 일반항 외우고 계시면 한 줄 만에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칠판을 켜기 귀찮으니까 문제 하나밖에 없네. 제가 580번 문제 아까 푼 거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유제 너무 똑같네. 그냥 하나 만들까요? A1이 1이고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N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긴 점화식이 있어. 이거로 AN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 AN이랑 AN 더하기를 뺐더니 식이 나왔죠? 요걸 F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린 일반화 어떻게 찾을 거라고요? 이렇게 찾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딱 쳐다보고 오케이. AN은 A1 더하기 A1 1이에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 요게 FN이기 때문에 FK는 K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망했어.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등차야? 등비야? 분의 1인데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을 하려고? 뭐 해야 돼? 연쇄소잖아. 부분분수 K랑 K 플러스 1. 아니 둘이 찢어서 마이너스 연결해야지. 부분분수를 변형하는 거였다고요. 큰일 났네. 기말 봐야 되는데. 기말이니까 중간은 어떻게 되겠지 뭐. 부분분수를 변형하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생겼었다고요. 그죠? 몇 칸 차이나? 한 칸 차이 나는 거야. 그지?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바로 이해 되잖아요. 그럼 맨 앞에 몇 개 남아요? 하나밖에 안 남겠죠? 맨 뒤에도 하나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남는 거 맨 앞에 건 요거 남겠죠? 맨 뒤에 건 요거가 남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 2-n분의 1 얘가 일반항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다라는 겁니다. 보자마자 사실은 한 줄 만에 얘가 구해지는 거고요. 요 시그마를 푸는 건 말했잖아. 이 뒤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거까지를 한 줄 만에 쓰는 거고요. 요 뒤로 시그마 푸는 건 이제 우리 어제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걸 이용해서 뭐 등차든 뭐 2차식, 3차식 뭐 연쇄소고 되는 거 등등등을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요 녀석이 여러분이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될 점화식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고요. 네 번째로 나오는 건 누구냐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 아까 처음에 두 개 등차하고 등비할 때 등차는 빼서 식이 나오는 거였죠. 등비는 아니 미쳤나 봐. 빼서 숫자가 나오면 등차, 나눠서 숫자가 나오면 등비였어요. 지금 우리 빼서 식이 나오는 거 했잖아요. 네 번째는 나눠서 식이 나오는 걸 하겠죠.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 식이 나오는 경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얘는 곱하는 숫자가 계속 바뀐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물론 이것도 랜덤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달라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아무튼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 fn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옆에 거하고 비교해봐요. 빼서 식이 나오는 건 1부터 넣어서 다 더했잖아요. 나눠서 식이 나온대. 뭐 하고 싶어야 돼? 뭐 하고 싶어져야 돼? 요 방법을 약간 차용해 오자면 얘도 n 더하기 1이잖아요. 둘이 나누기로 연결돼 있네. 뭐 하면 좋겠어? 1부터 넣어서 다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가운데가 약분이 될 거 아니야. 빼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더하면 가운데가 사라지잖아요. 나누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다 곱하면 가운데가 사라지겠지. 연쇄적으로 약분이 일어날 거잖아요. A1분의 A2, A2분의 A3, A3분의 A4인데 다 곱하면 약분 막 될 거 아니야. 그죠? 빼기니까 더하는 거고 나누기니까 곱하는 거라고요. 1부터 넣어보면 A2 나누기 A1이 F1, A3 나누기 A는 이렇게 몇 분 얘기 안 했는데 벌써 목이 잠기기 시작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되게 아껴놨는데 20분 만에 나갔어. 이렇게 생겼고요. 요것들을 싹 다 뭐 한다고요? 곱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줘. 잠깐 내 목이 쉬게. 곱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는 약분 되겠죠. 약분 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요. 그래서 좌변에 남는 게 an 나누기 a1이고 우변은 f1, f2, f3 등등 해서 fn-1까지 곱한 거다 그 얘기인데 이게 시그마가 더하는 것의 경우엔 시그마라는 기호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순서대로 곱하는 건 우리가 배우는 기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A1에다가 F1, F2 등등 해서 Fn-1까지 그냥 순서대로 곱하는 거다. 엄청 다른 내용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빼서 식이 나오는 건 그냥 1부터 쭉 다 더하는 거야. A1에 F1, F2, F3을 더하는 거고요. 나눠서 식이 나오는 건 A1부터 F1, F2, Fn-1까지 그냥 다 곱하는 거라고요. 더하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낸 거고 곱하는 건 기호가 없어서 손으로 쓴 것뿐이다 그 얘기야. 빼서 식이면 다 더하는 거고 나눠서 식이면 다 곱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요게 네 번째 녀석입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를 여러분 오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하, 문제로 가서 볼게요. (578번) 아직 예열이 안 돼서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첫 번째 거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든다고? A1이 2래. AN 더하기 1이 AN에 3 더한 거야. 뭐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빼면 3이래매. 숫자잖아요. 3이 뭐야? 3이 뭐야? 공차.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AN이 바로 나와야죠. AN은 3N 이렇게 생겼죠. 초항이 2니까 1 넣어서 2가 나와야 되거든. 공차가 3이니까 3N 하는 거고 초항이 2니까 1 넣어서 2 나와야 되고 이거 별로면 이거 하라고요. 초항에다가 N-1에 3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요거 정리하면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거 무슨 수열? 등. 야, 둘이
뺄 수 있어? 못 빼잖아. 3이 있는데 어떻게 빼? 둘이 나눠야지. 그죠? 얘는 둘이 나누니까 3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3이 뭐다? 공비다. 초항이 3, 공비가 3. AN은 3 곱하기 3의 n-1제곱. 그러니까 그냥 3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오케이? 마지막 날이니까 몰라 3번 A번 나왔고요. A2 나왔고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네 글자? 등차 중앙이죠. 더해서 반띵한 게 가운데잖아. 그지? 얘가 곱해서 양쪽 거 곱한 게 가운데 제곱한 거랑 같으니까 이게 등비중앙. 그러니까 이건 A 수열이 등차란 얘기인 거지. 얘는 등비란 이야기인 거고. 그럼 봐요. 초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래. 공차가 얼마다? 2다 그 얘기라고. 1에다 2 더해야 3이지. 등비 수열 아니고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를 더한 거야. 3을 곱한 게 아니고. 그래서 A에는 2n-1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얘는요. 1에서 2가 된 건 1을 더한 게 아니라 2를 곱한 거야. 왜?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이거 두 개만 가지고는 등차인지 등비인지 몰라. 1씩 커지고 있는 건지 2씩 곱하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뭐 알려준 거라고? 야, A 수열 등비 수열이야 라고 알려준 거라고. 등비 중앙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아하, 그러면 AN이라는 건 초항은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란 소리구나.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요 특징식이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눈치를 좀 채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요 페이지 잠깐만 보고 가면 요거 240쪽이에요. 제가 칠판에 썼던 거 그대로 있거든요. 물론 얘는 이제 2항은 안 하고 쓰긴 했는데 둘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빼서 식이 나왔다는 뜻인 거잖아. 그죠? 빼서 식이 나오는 건 순서대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일반항이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하는 거고 밑에 건 둘이 나눠서 식이 나오는 거야. 얘는 1부터 넣어서 순서대로 다 곱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일반항이 나온다. 순서대로 더하는 건 시그마가 있어서 쓰지만 순서대로 곱하는 건 기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라고요. 더하냐 곱하냐의 차이만 있는 거다. 위에 있는 거 이거 아까 했던 거야. 그죠? 한 번만 다시 보면 그냥 바로 일반항 가는 거라고요. A1이 5고 AN 더하기 1은 AN에 2N을 더한 거래. 둘이 빼면 식이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N은 어떻게 생겼다?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FK. 그냥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생각해 보면 A1부터 여기다가 1, 2, 3, 4 넣어서 n-1까지 넣은 걸 다 더한다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A1은 5, 2K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겁니다. 시그마 푸는 건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582번. 이번엔 AN, A1이 5고 AN 더하기 1이 2의 n제곱에 AN을 곱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나눠서 식이 나온 거다 그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써보면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 2의 n제곱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 녀석이 지금 FN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 AN 어떻게 찾는다?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해서 Fn-1까지 다 곱한다. 오케이? A1은 5래요. F1은 2의 1제곱, F2는 2의 제곱, F3은 2의 세제곱이겠죠? 제일 마지막 게 누구다?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넘어가기 좀 아쉽지. 왜냐하면 이 녀석은 우리가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밑이 다 2잖아. 곱하는 중이야. 지수끼리는 다 더하면 되죠. 밑이 다 2야.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는 거잖아. 그럼 1부터 n-1까지 더하라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5 곱하기 2에 2분의 n-1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좀 복잡하지만 그냥 1부터 n-1까지 더하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쓰는 게 복잡한 거지 찾는 건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생긴 건 어쩔 수 없지. 오케이? 그래서 얘 보면 잘 안 보이네. 저 볼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겼죠? 보이나요 이제? AN이라는 건 A1에 2의 1제곱, 2의 제곱, 세제곱해서 여기까지 곱하는 거고 요 녀석들은 지수끼리는 다 더하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지수끼리 더한 녀석이 올라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죠? 싫어하는 문제죠. 한글이 길어요. 세 줄 넘어가면 별표지. 모른다. 어느 배양에게 미생물을 배양하면 1시간마다 70%는 죽고요. 나머지가 10마리로 분열한대요. 100마리를 넣고 1시간 간격으로 관찰했대. 1시간 뒤에 몇 마리 있겠어요? 몇 마리? 100마리를 넣었어. 1시간마다 70% 죽고 나머지는 10마리로 분열한대. 10배 된다고.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70마리 죽었겠죠? 30마리 남았고 걔네가 다 10마리로 분열할 거니까 300마리가 되겠죠. 1시간 지나면 300마리. 그지? n시간 지나서 미생물을 AN이라고 할 거야. 이거 몇 마리인지 몰라.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때 물어보는 거 뭐야? AN 더하기 1이랑 AN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세요야. 그러니까 n시간이 지나서 AN 마리가 있다고 치고 여기서 1시간이 더 지나면 몇 마리 될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얘기야. 그럼 A1 찾은 거랑 똑같잖아. 이 중에 70%는 죽겠죠. 30%만 남았죠. 남은 게 100분의 30인데 그 남아있는 애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10배가 된다고. 10마리로 분열할 거니까. 이렇게. 이게 뭐야? 1시간이 더 지나간 거니까 AN 더하기 1이다 그 얘기예요. 좌변에 있는 거 약분 싹 해보면 결국 뭐가 돼? AN 더하기 1은 3AN이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아하, A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찾아진다고. 그래서 2번에서 구하라고 한 건 요 녀석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3번 5시간 후에 미생물 구하래. 그냥 일반항 바로 구해보면 이게 지금 1시간 후에 미생물이니까 요 녀석이 A1인 거야. A1은 100이 아니에요. 1시간 지난 후가 A1이니까 A1은 300이고요. 그러니까 AN이라는 건 A1이 300, 공비가 3인 등비 수열되고 5시간 후니까 이제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 건데 자주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문장제 문제 AN 구하세요까지는 안 나오는데 요즘은 일반항 구하세요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5시간 후, 뭐 10시간 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차피 AN 찾을 수 있는 녀석으로 나오니까 AN 찾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AN이랑 SN이 나와 있는데 자 A1은 3이고요. 이렇게 생겼대. 하나의 식에 SN이랑 AN이랑 섞여 있어.
저런 식의 문제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SN이랑 AN이 섞여 있는 식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는 식 중에 S랑 A가 섞여 있는 식. 그게 누구냐면 이것도 어젠가 그저께인가 했던 거야. 이겁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면서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SN으로 AN 찾는 식 저건데 얘는 S랑 A가 섞여 있는 식으로서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문제에 주어진 식이 S랑 A가 섞여 있는데 저거를 S로 통일을 하던가 A로 통일을 해야 돼. 그때 이거 이용해서 나타내면 된다. 그런 소리고요. 그러니까 AN 자리에다가 얘를 넣는 거지. 그럼 이거 다 S에 관한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요 밑에 얘를 찾아보는 거야. N자리에 N-1을 쓰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빼버려. 그러면 좌변도 AN이 되고요. 우변도 약간 복잡하지만 A에 관한 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S가 없어지죠. A에 관한 식만 되죠. 어쨌든 이걸 이용하면 S랑 A가 섞여 있는 식을 A로 통일하든 S로 통일하든 하나로 통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S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A로 통일을 해서 A를 찾으면 그걸 다시 합을 구해야 돼.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갈 게 아니라 S로 통일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즉 AN 자리에다가 SN 빼기 SN-1을 써서 이 식 전체를 그냥 S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S1이 3이다까지 있는 거니까 이걸로 이제 SN을 찾으면 되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SN이랑 SN-1이랑 좀 모아보면 되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SN은 우변으로 모을까요? 그러면 N 더하기 1에서 2까지 빼겠죠. 그러니까 N-1 SN 되고요. 얘는 좌변으로 던지면 N 더하기 1 데리고 넘어가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막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결국 뭐냐면 SN 나누기 SN-1이 N-1분의 N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된 겁니다. 나누어서 식이 나오는 꼴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나눠서 식이 나오는 거고 SN 일반항 찾으세요니까 우리 뭐 하면 돼? 여기다가 순서대로 숫자 다 넣어서 곱해버리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 요거 찾는 것이 관건이고 여기서도 약간 요 문제 어려울 수 있는데 디테일하게 보면 n에다 1은 못 넣어요. 1 집어넣으면 분모도 0되고 s 0이잖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n 자리에 2부터 넣을 거예요. 2부터 n까지 넣으면 알아서 sn만 남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2부터 넣어보면 S2 나누기 S1이 요렇게 쓸까요? 요거는 식의 모양새가 요렇게여서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부터 넣으면 S1분의 S2가 1분의 3이고요. 그죠? 2 집어넣은 거야. 3 집어넣으면 S2분의 S3는 2분의 4 이렇게 생겼어요. 3 집어넣은 거예요. 4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해서 n까지 집어넣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 곱하면 되겠죠? 곱해보니까 좌변은 어때? 이렇게 다 약분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좌변에 S1분의 Sn이 남을 거고 우변은 우연히도 약분이 되는 형태의 식이 들어있네요. 그죠? 분모에 2개 남았어요. 분자에도 2개 남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SN이고요. S1은 앞에서 3이라고 했기 때문에 3만 요리로 넘겨서 SN은 2분의 3 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S라고 써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또 SN이랑 SN 더하기 1이 아니라 N-1이랑 AN이어서 또 좀 헷갈릴 수 있고 S랑 A가 섞여 있는 식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도 교과서에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로서 난이도 별로 어렵지 않다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나와 있는 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데 이거는 말로만 뭐 되게 한 페이지 가득 써 있죠. 이름만 좀 들어두세요.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 정규 수업하러 가면 다시 할 텐데 이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 일반항은 배우지 않거든요. 피보나치 수열은 뭐냐면 앞에 있는 걸 2개 더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10번째 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산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항을 구해서 10을 대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거 2이 더해서 다음 항 만들어. A1, A2를 더한 게 A3가 되고요. A2, A3를 더해서 A4가 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름 어디서 들어봤다 정도를 지금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요거보다 앞에 있는 거 점화식 4개 있죠? 빼서 숫자, 나눠서 숫자, 빼서 식, 나눠서 식. 그거 4개만 확실하게 풀 수 있어도 오늘 건 충분합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앞에요. 어디서부터냐? 239페이지에 있는 유제부터 풀어보십시오. 마지막 할 건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이 단원의 이름이 수학적 기납법이었는데 이 주제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이제 회색 박스가 나오는데 뭐 얘도 그냥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야.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인데 그 증명하는 방법은 원래는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고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어.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있고요.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간접 증명법 중에 고등학교 과정에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개는 이미 했어. 수화하에서. 그 명제 단원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귀류법. 이거 2개가 1학년 때 하는 간접 증명법이에요. 뭐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다. 이걸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이 녀석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잖아.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귀류법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유리수라고 우겨봤더니 미안 이상하네. 무리수가 맞나 봐. 이렇게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간접 증명법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도미노예요. 도미노. 도미노 뭔지 알죠? 이렇게 쓰러지는 거, 블럭 넘어가는 거. 앞에 있는 게 넘어지면 넘어지면서 뒤에 걸 건드리잖아. 뒤에 것도 넘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맨 앞에 있는 도미노가 쓰러지는 걸 증명하고 중간에 K번째 게 쓰러지면서 다음 녀석을 미는 바람에 K 플러스 1번째도 자동으로 성립해를 보여주는 거거든. 첫 번째 오는 녀석이 성립하고 K번째 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자동으로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게 되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성립하면 두 번째가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가 성립하면 세 번째가 성립하는 거고 세 번째가 성립하면 네 번째가 성립하는 거잖아. 이 2가지만 제대로 증명이 돼버리면
첫 번째가 성립하면 두 번째 자동으로 성립하고 두 번째 성립하면 세 번째 성립하고 세 번째 성립하면 네 번째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성립해요.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도미노 블럭이 넘어지는 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긴 메커니즘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회색 박스를 보시면 칠판으로 볼까요? 수학적 기납법에 있는 회색 박스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여주려면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다음이 자동으로 성립해요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얘가 성립하면 얘는 무조건 성립해요. 이걸 보여주겠다고. 그러면 1 넣었을 때 2가 성립하고 2 넣었을 때 3이 성립하고 3 넣어서 4가 성립하는 거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어제 시그마 하면서 했던 건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n 제곱까지 더한 거. 이거 식으로 나타내면 뭐였죠? 아니고 이거 식으로 나타내면 뭐였다? 아니. 그래서 는 시그마 k 제곱이잖아. 는 6분의 n 그래서 내가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어? 6분의 n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라고 외우라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어제 어떻게 증명했는지 기억납니까? 증명하는 과정도 중요해라고 내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는 얘기했지만 됐고요. 어제 어떻게 증명했냐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전개해 놓은 거. 그래서 n 세제곱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1부터 순서대로 막 숫자 넣어가지고 표정들이 별로네. 책에 어디 나오냐면 220쪽 보세요. 220쪽에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k 세제곱을 빼면 3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이다 해서 k에 1, 2, 3, 4 넣어가지고 다 더해서 이제 1의 제곱부터 n 제곱까지 더한 게 뭐다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쨌든 다시 칠판으로 와서 이렇게 더한 녀석이 얘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이걸 내가 어제 직접적으로 증명을 했다고요. 아까 220쪽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럼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 애가 이렇게 된다는 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보겠다는 거야. 간접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성립하고 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게 자동으로 성립해.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하기 전에 미리 스포를 하자면 수학적 기납법은 뭐 우리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기류법에서도 그랬지만 참인 명제만 물어보거든요.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봐. 이런 문제는 없어. 참인 명제를 주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가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인 녀석만 나와요. 참인 녀석만 나온다는 건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미 결론을 다 알아. 그냥 과정에 대본만 쓰는 거야. 뭐라고 말하면 되는지. 어차피 참이니까. 오케이? 그 상태에서 대사를 어떻게 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n이 1일 때 좌변은 그냥 1의 제곱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고 우변은 n에다 1 넣은 거니까 6분의 1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야. 계산해보면 1이잖아요. 그지? 그 둘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아하 n이 1일 때 성립하는구나. 이 식은 n이 1일 때는 성립하는 녀석인 거야. 첫 번째 도미노는 쓰러지는 녀석인 거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아 이거 좁을 것 같은데 옆에다 쓸게요. 두 번째 해야 될 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실제로 쓰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쓰러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k 제곱까지 더한 게 이걸 일단 참이라고 치자. 그 얘기고 이걸 참이라고 하면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도 참이 돼야 돼 그 소리거든. 그럼 자 요거 지금 n에다 k 대입한 것처럼 보이죠. n에다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내가 좌변에 무슨 짓을 하면 돼? 요 식에다가 n에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무슨 짓을 하면 돼?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돼. 좌변에 1의 제곱부터 k 제곱까지 있는데 거기다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할 거라고. 그러면 n에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원래는 k 제곱까지 밖에 없었는데 내가 여기다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할 거라고. 그럼 우변도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지. 그지? 이렇게 하는 이유,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n에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럼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죠? 그럼 얘는 그냥 여기다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건데 이걸 전개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해가지고 싹 예쁘게 정리하면 뭐가 나와야 돼?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와야 돼.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이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야 k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거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당연히 나온다고. 왜? 이건 참인 명제니까. 결론이 이렇게 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 내가 k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건 이거 그냥 이 식 그대로 쓰는 거잖아. n 자리에 k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여기다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한 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그냥 바로 결론 쓰면 돼. 결론이 뭐야?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얘를 굳이 내가 전개해가지고 예쁘게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얘가 돼요를 보여주는 건 시간 낭비라고.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얘가 이거 아닌 다른 결론이 날 리가 없다고요. 얘는 정리해보면 무조건 이게 나와. 오히려 본인의 성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막 전개를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막 해서 야 이거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쓰잖아요. 감점이야.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쓰면 감점이야. 틀린 게 아닌데 왜 감점이냐면 나는 뭘 보여줘야 돼? 아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걸 보여줘야 돼. 굳이 순서 바꿔서 이따위로 쓰시면 이 새끼 뭐야? 이런 소리 듣는다고. 괜한 짓을 하고 있네 이런 거야. 얘는 정리하면 당연히 얘가 될 녀석이고요. 괜히 이렇게 쌉치지 마시고 그냥 우변에 k 플러스 1 넣은 거 쓰시면 돼요. 이게 내가 보여줘야 할 결론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쓰고 나면 뭐다? 야 이거 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뭐다? 아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죠? 지우기 전에 다시 마지막으로 결국 이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생긴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건 그것의 메커니즘이 도미노와 같다 했고요.
n이 1일 때 성립하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자동으로 성립해. 내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던 걸 이용해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해. 1에서 성립하면 2에서도 성립하고 2가 성립하면 3도 성립하니까 결국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고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차피 참인 명제야.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결론은 나와 있어요. k일 때 성립한다는 걸 가정해서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여차저차 해서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와야 돼. 나올 것이고 나오는 걸 뻔히 알아. 그 쓰면 돼 그냥. 이렇게 하시면 중간에 써있는 대본을 제대로 쓰는 게 되는 거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 같은 거 뭐 내기 좋겠죠? 뻔한데 써야 될 거 뻔한데 뻔하니까. 그지? 모의고사 같은 데는 잘 안 나오겠죠? 뭐 빈칸 뚫어서 나오는 건 되게 많아요.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 이제 보시면 빈칸 뚫려 있는 문제 많고요. 우리 책에도 보시면 쓰시오 뭐 이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뭐 596번 보시면 수학적 견해법으로 증명하여라 하는데 유제는 보면 빈칸 채우기 돼 있죠. 괄호 1번, 괄호 2번에 들어가야 될 식 뭔지. 그죠? 이거 다 뭐 하는 거다? 결국 짜고 치는 거다. 안에 뭐가 들어갈지만 잘 파악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거 등식을 증명하는 거고 옆에 보신 598번 걔도 어떤 식이 참임을 보이세요인데 얘는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거든요. 요거는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등식보다 약간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써보면 아는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아. 얘도 앞에 도미노 쓰러지고 K가 성립하면 K 플러스 1로 성립해. 이거 하는 거거든요. 얘는 근데 이제 n에다 1은 집어넣으면 안 되죠.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해오니까 첫 번째 도미노가 누구냐면 n이 2일 때예요. 그죠? 맨 앞에 써있는 도미노에 n이 2 써있다고. 그럼 좌변은 1 더하기 h의 제곱이고요. 우변은 1 더하기 2h고요. 둘이 보면 얘가 더 큰 게 보이죠. h제곱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아하 n이 2일 때 성립해 이렇게 된다고요. 두 번째로 얘도 좁으니까 풀어갈게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냥 저기다 k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야. 1 더하기 kh. 이것이 일단 참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짓을 해야 돼?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요 식에다 무슨 짓을 해야 돼? 1 더하기 h를 하나 더 곱하면 되죠. n에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지금 얘는 k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 하나가 더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1 더하기 h를 곱한다고요. 그럼 좌변이 1 더하기 h의 k 플러스 1이 되고요. 1 더하기 h는 양수일 테니까 부동은 안 바뀌어. 그래서 우변에도 똑같이 1 더하기 h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결론이 뭐겠어요? 여기다가 뭐 쓰면 돼?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걸 쓰면 돼. 아까 등식할 때 그랬잖아. 내가 보여줘야 될 건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여차저차 해서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근데 등식하고 다른 게 뭐냐면 등호가 들어가는 건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얘랑 얘가 다를 리가 없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똑같은 거라서 중간에 내가 전개하고 인수분해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결론만 보여주면 돼. 근데 얘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들어갔잖아. 이거보다 작은 녀석이 무수히 많겠죠. 뭐 이거 빼기 1도 있고 이거 빼기 2도 있고 뭐 이거 빼기 h도 있고 뭐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 수많은 녀석 중에 하필이면 얘를 골랐는데 그럼 이 부등호는 진짜로 성립하는 거야?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이기 때문에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등호였으면 얘를 전개해서 이거밖에 더 나오겠어. 다른 거 안 나오잖아. 근데 지금 얘랑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줘야 될 결론이 이거여서 얘를 갖다 썼기 때문에 얘랑 얘 사이에 정말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증명해야 돼. 부등호에서는. 근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닌 게 얘를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하냐면 쓰는 거 쓰고 나서 왜냐하면 1 더하기 KH 1 더하기 H 좌변에서 우변을 그냥 빼면 돼. 빼보면 얘는 1 KH H KH 제곱이야. 얘랑 비교해보면 누가 더 들어있어? KH 제곱이 더 들어있어. 그러니까 빼보면 그냥 KH 제곱이 되고요. K는 2 이상의 자연수, H도 양수. 그러니까 0보다 커요. 무슨 얘기야? 여기서 이거 뺐더니 양수라고. 그러니까 이 부등호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그걸 밑에다 왜냐하면 이라면서 그냥 한 줄 더 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 다 성립.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를 쓸 때 책에서는요. 약간 좀 세련되게 쓰기도 하거든. 우리는 손으로 쓰니까 이런 건데 책에서는 얘를 전개를 해보면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h 더하기 kh 제곱이니까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h 이러고 나서 뒤에 kh 제곱이 0보다 크잖아. 이렇게만 딱 쓰거든. 얘를 먼저 전개해서 그 다음에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결론을 쓰고 야 여기 있는 얘는 0보다 크니까 이거 맞는 거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책이니까 세련되게 쓰는 거고 매번 쓸 때마다 이렇게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등식이랑 똑같이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여차저차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고 쓰고 나서 그냥 여기서 이거 통째로 빼가지고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냥 증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셔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제 2개가 있죠. 등식 하나, 부등식 하나, 등호 있는 거 하나랑 부등호 있는 거 하나랑 이렇게 있는데 이 수학적 기납법도 약간 기술만 그냥 중간에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뭘 이해하고 자시고가 아니거든요. 그 도미노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손으로 쓰는 기술만 습득하시면 누가 나오든 푸는 방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만 좀 하시면 되고요. 한 10개, 20개 좀 써보고 나면 뭐 이제 뭐가 나오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어렵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597번에 유제하고요. 옆에 598번 예제 있죠, 이거. 예제. 이거 손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597번하고 598번하고 이렇게 두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